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원도 레고랜드의 ABCP 자산유동화음의 이 문제가 좀 단순하게 가라앉지 않고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한국전력의 채권 같은 경우도 트리플 A 아닙니까? AAA 이런 음도 지금 트리플의 그 채권도 5.8%, 6% 수준까지 이자를 제시해도 그것이 다 이제 매도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그 자금 시장의 경색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강원도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2,050억 보증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될 일을 가지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너무 빨리 강원 도정에서 나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채권이라든지 공기업 채권이라든지 심지어는 평판이 있는 건설회사의 채권까지도 지금 상당히 그 신용 리스크를 안고 이 연말에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이제 일으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2,050억이라는 ABCP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SPC 회사거든요. 특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고,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 SPC가 있고 여기 투자자가 있고 이 위에서 강원도가 그 2,050억의 ABCP를 보증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SPC의 주도적인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임원들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답변하는 거 보면 강원도의 투자유치과장이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이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뭐 나무 회사 일을 말하기는 그거 하니까 그런데 원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해안 여수에 뭐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그럴 때는 뭐 강양만 투자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여수시가 아니습니까? 그러면은 여수의 그 화양지구라 그러죠. 화양지구를 개발하는데 거기 이제 통유효 땅이 많아요. 거기에는 뭐 심지어 통유효 과거의 그 교주인 문선명 교주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 땅을 매입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여수의 그 하양주는 거의 통유효 땅입니다. 그 안에 또 천성산 저 안에는 위에는 또 골프 장소 있는데 그것도 다 통유효 그 부지구한데 이것을 이제 몇 해 전에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완전히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통일교가 그동안 이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부채가 전남도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적당한 어떠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선언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뭐 50년이면 50년 투자 개발하는 쪽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 조건을 하면서 일반 그 회사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 회사가 들어가면은 이 회사는 이 여수 화양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회사고 그 다음에는 뭐 외국 회사가 오든 그 투자 회사가 또 같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SPC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 목적을 가진 코퍼레이션 아니 스페셜 퍼포즈 코퍼레이션 되는데 지금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같으면은 그죠? 강원도에서 2,050억 자산 관계 그 의무를 발행할 때 자산 유동화 의무 ABCP를 발행할 때 보증해줬다.
그럼 보태기는 결국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이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원들이 전혀 뭐 매수코엄이나 어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참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냐. SPC라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세운 회사하고 투자회사와 같이 이제 이렇게 거의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피듀셔리 컴퍼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도가 목적을 위해서 컴퍼니를 세웠다면 SPC에 가깝기보다도 FC에 가까운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잘 구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530억의 공사 대금 중에 몇백억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이 SPC에 와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가서 밀린 공사 때문에 데모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SPC의 주인도 강원도의 도지사냐 그 명목상으로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나무 회사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이 SPC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SPC는 여기에 레고랜드를 세우고자 했던 프로젝트 회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투자를 하는 외국 회사든 국내 회사든 투자하는 회사가 합쳐가지고 SPC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내년 12월, 15월까지 채무이행을 다 하겠다 하더라도 이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강원도 하나의 어떤 신용 리스크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 또 어떤 좀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자금 리스크가 연결이 되어버리고, 또 외국에까지도 한국의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하느냐 이런 의아한 그런 반응을 받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지금 자금 경색이 많이 되었어요. 해외 인베스터들도 의아한 눈초리로 지금 또 이제 바라보고 하는데, 이때의 이 자금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금융은 이제는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뭐 민족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 IT 시대에 결국 미국의 달러에 예속이 돼가 우리가 모든 세계 경제가 기축 통화로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국제 금융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어가지고 채권 안정 펀드를 하든지 정한 펀드, 증권 안정 펀드를 하든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어찌 되었든 외국의 달러든 위엔하든 유로하든 빨리 좀 벌어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외국에 돈을 벌어 갖고 들어오는 데에는 물론 이제 수출도 있죠. 물건을 팔아가지고 갖고 오는 돈도 있고 이것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제금융의 선진 기법으로서는 금융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달러로 포기된 채권이라든지 달러로 포기된 그런 SBLC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금융 트레이딩의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해외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좀 갖고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결국 국내 내수 시장에다가 50조 알파를 풀고 뭐 계속 돈을 풀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고거든요. 국고가 자꾸 소진돼 안 나갑니까? 그러다 보면은 화폐 발행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화폐 발행에 반대 안 합니까? 지금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을. 우리 IMF도 한국에 대해서 화폐 발행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제재를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만 국내 화폐만 자꾸 찍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국내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은 국내 인플레 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외에 달러든 유로하든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일찍 우리가 이 나라에 금융 트레이더들을 많이 양성했더라면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KIC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KIC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한국투자공사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잖아요. 도리어 8개월 만에 뭐 사주도 날리고 막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날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러한 국제 금융 감각에 눈이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정부는 이 기회에 이 KIC의 기능이 앞으로 해외에서 돈을 어떻게라도 벌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체제로 바꾸어놔야 된다. 어떤 이러한 국내적으로 자금시장이 경색이 되었을 때 그저 돈을 푸는 것 이거는 절대 방법은 되지만은 그렇게 베스트 웨이는 아니다. 베스트 폴리시는 아니다. 아주 좋은 정책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KIC라든지 또 우리 또 석유공사, 과거에 석유공사 표류가 뭐 돈을 날리고 왔지만은 또 우리 7강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라도 석유라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을 찍어가지고 만드는 돈이 아니라 해외의 돈을 달러를 가져오고 유로를 가져오는 말미암아 국고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기하로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한국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한국투자공사를 절대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여하튼 해외에서 투자를 받던 돈을 벌어 들어오는 갖고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세계가 경제가 미국이 기침을 하면 글로벌 위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들어가듯이 이제는 이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각을 넓혀가지고 국고를 축내가면서 그저 지금 땜질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인플레만 가져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이 비명을 저지르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망원동이죠. 서울 망원동 시장에 어떤 상인이 이야기를 하대요. 그렇게 돈 풀어반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오늘 나와서 벌어야지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축은행 다 막히고 금리 다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50조를 푼다 하더라도 이 50조가 서민의 생활에 어떤 결정적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4대 메이저들이 이번에 14조나 이자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자 더 안 올려도 돼요. 서민들의 가계대출 이런 데는요, 이자를 안 올려도 얼마든지 은행 자체의 그 기능을 가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 좀 지도를 해가지고 가계금리라도 좀 올리지 않고 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금융이라는 것이 결국 지구촌 금융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갖고 이 국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 이걸 풀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막 푼다. 이거는 좀 무엇인가 잘못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의 ABCB 채권을 외국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증권시장의 문제, 증환펀드를 지금 푼단 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럼 그 돈 어디로 갑니까? 다 외국인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럼 또 아야 소리 나고 고통의 소리 나는 거는 개미 군단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저 돈 푸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우선 이야기보다도 돈은 풀되 적정하게 풀면서 어찌되었든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자금의 여력을 가지고 한국투자공사라든지 한국석유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에 중개무역을 하는 우리 서민들, 중소기업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증권펀드만큼 그 사람들도 밀어줘야 돼요. 중개무역하는 회사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DLC나 SBLC나 페이먼트 개런티를 내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곳에다 또 무역금융지원펀드를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국고를 풀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은 시각을 가지고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 한국의 4대 메이저은행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자로서 14조나 벌어들이고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계 금리만큼은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좀 정책의 금융정책의 균형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정책이 지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 금리로 고통을 받지 않는 이런 금융정책이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